남편이 제 장례식을 올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관 속에 누워서요. 아니, 정확히는 관 속에 누운 척하면서요. 남편은 몰랐죠. 관 속에 든 건 저를 닮은 마네킹이라는 걸. 10년 동안 준비한 완벽한 복수. 그게 제 장례식이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침 6시. 나 한지수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 온도를 재고 또 재면서 긴장했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야 해. 남편 박태주는 까다로웠습니다. 국물 온도가 조금만 낮아도 난리였어요. 서연아, 아침 식사 준비됐어? 남편은 나를 서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결혼하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했었죠. 한지수라는 이름이 촌스럽다면서. 네, 여보. 거실에서 신문 보던 태주가 식탁으로 왔습니다. 50대 초반.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죠. 강남에 20억짜리 저택을 소유하고 수입차 3대를 굴리는 남자.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의 그는 폭군이었어요. 태주가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국인데요. 국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방금 끓였는데. 거짓말하지 마. 이거 식었잖아. 태주가 국그릇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국물이 식탁보에 쏟아졌죠. 미안해요. 다시 데울게요.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잖아. 죄송해요. 무릎을 꿇고 쏟아진 국물을 닦았습니다. 10년 동안 익숙한 일이었어요. 넌 왜 이렇게 멍청해?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여. 죄송해요. 다른 여자들은 다 잘하던데. 너만 유독이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천장에 설치된 CCTV 렌즈를 의식하며. 태주는 집 곳곳에 CCTV를 달아놨습니다. 보안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감시하는 용도였죠. 하지만 태주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 CCTV들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10년 동안의 학대 장면을 모두 백업해두고 있다는 것을. 태주는 저택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간 거였죠. 나는 주방으로 가서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온도계로 확인했어요. 65도. 태주가 좋아하는 온도였습니다. 다시 식탁에 차려놓았어요. 태주가 내려와서 국을 마셨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 없이 먹었죠. 출근할게. 오늘 서류 사인할 거 있으니까 저녁에 챙겨놔. 무슨 서류요? 법인명의 변경건. 내 이름으로 또 올려야 해. 세금 때문에. 네. 이것이었습니다. 태주는 탈세를 위해 내 명의를 바지 사장처럼 이용했어요. 법인, 부동산, 통장. 세금을 피하려고 내 이름을 갖다 붙였죠. 본인은 영리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덕분에 나는 합법적으로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태주가 나갔습니다. 고급 외제차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이랬습니다. 점심때 오랜만에 친구 미영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야, 오랜만에 만날래? 커피라도 한잔 하자. 좋아.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 카페 어때? 그래, 그럼 2시에.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걸려 있었지만 입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전부 남편이 사준 것들이었어요. 집에서만 입으라고 한 수수한 옷들. 그나마 괜찮은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오랜만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41살. 하지만 늙어 보이진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세요? 뭐해? 집에 있어요. 나가려는 거 아니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CCTV 봤어. 화장하고 옷 입고 친구 만나려고 했어요. 무슨 친구? 대학 동기요. 너 그 몰골로 나가면 사람들이 비웃어. 네. 너 거울 좀 봐. 얼굴이 그게 뭐야? 화장해도 다 늙어 보여. 나니까 데리고 사는 거야. 다른 남자였으면 진작 버렸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약속 취소해. 그리고 집에 있어.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영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보자. 근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 걱정돼. 괜찮아. 그냥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원피스를 벗었어요. 화장도 지웠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말 늙어 보이나? 아니었습니다. 태주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그런 말을 들으니 믿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3년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요. 태주의 말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그래서 준비하기 시작했죠. 탈출을. 밤 11시. 남편이 잠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노트를 꺼냈죠. 작은 스탠드를 켜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남편 명의의 통장 번호, 비밀번호, 부동산 등기 정보, 법인 인감 위치. 10년 동안 모은 정보였습니다. 남편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요. 그래서 방심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아무렇게나 두고 비밀번호도 대충 설정했죠. 나는 그걸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몰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태주명의 강남 오피스텔 등기번호 서현지수 명의로 증여 완료. 비자금 통장 농협 비밀번호 924 해외 계좌로 이체 완료. 법인 인감 위치 서재 서랍 왼쪽 두 번째 복제본 제작 완료.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명의 이전 완료율 85%, 2단계 해외 송금 완료율 70%, 3단계 증거 수집 완료율 90%, 4단계 탈출 준비 진행 중. 협조자 김기사, 이청소부 강의사. 태주는 몰랐습니다.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 3명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김기사. 태주의 전속 운전기사였습니다. 3년 전 태주가 그를 부당하게 해고하려 했을 때 내가 막아줬어요. 그때부터 그는 나의 정보원이 됐죠. 태주의 일정,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모든 걸 나에게 보고했습니다. 청소부. 일주일에 2번 집 청소를 도와주는 아주머니였어요. 태주는 그녀를 하인 취급했지만 나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하며 태주의 서재를 청소할 때마다 중요한 서류들을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강 의사. 태주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비밀이 있었어요. 불법 도박 빚이 3억. 나는 그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내 명의로 받은 법인 자금으로. 대가는 간단했어요. 때가 되면 가짜 사망진단서를 써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태주의 아내 서현. 그러니까 저요. 제가 죽었다는 진단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건 불법입니다. 3억 빚 갚아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건 범죄가 아니에요. 정당방위예요. 강 의사는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 치밀하게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시 책장 뒤에 숨겼어요.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옆에 조용히 누웠죠.
태주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자.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회식. 술 냄새 안 나는데요? 술 안 마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주는 회식하면 항상 술을 마셨거든요. 씻을게. 태주가 욕실로 갔습니다. 나는 그의 재킷을 챙기려다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진 걸 봤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가나호텔 커피숍 아메리카노 2잔. 호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가 잠든 후 그의 휴대폰을 봤어요.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924. 태주 생일.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여보라고 저장된 번호가 2개 있었어요. 여보일 내 번호. 여보이 모르는 번호. 여보이와 주고받은 문자를 봤습니다. 오빠, 오늘 고마웠어. 선물 너무 예뻐. 별 말씀을. 우리 예쁜이한테야 당연하지. 내연녀였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충격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해. 이혼 사유가 생긴 겁니다. 아니, 이혼보다 더 좋은 것. 배신의 증거. 복수의 명분. 휴대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놨습니다. 다음 날 김 기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신저로. 김 기사님, 남편 뒷조사 부탁드려요. 여자 관계. 알겠습니다, 사모님. 일주일 뒤 김 기사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태주가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쇼핑하는 모습. 고마워요, 김 기사님. 사모님, 이제 떠나실 건가요? 네. 보죠. 조심하세요. 사장님. 위험한 사람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3월 15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정성껏 준비했어요. 아침 식탁을 차렸습니다. 태주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된장찌개, 구이, 나물, 계란말이. 평소보다 훨씬 푸짐했습니다. 와, 오늘 무슨 날이야? 태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당신한테 잘하고 싶어서요. 갑자기 왜? 늘 저 때문에 힘들잖아요. 미안해서요. 태주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을 안 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네. 참, 어제 서류 가져다 뒀어요. 무슨 서류? 법인명의 이전 서류요. 제 이름으로 옮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잘했어. 나중에 사인할게. 태주는 맛있게 먹었어요. 한 점 남기지 않고 다 비웠습니다. 잘 먹었어. 역시 마음만 먹으면 잘하네. 다녀오세요. 응. 저녁에 또 서류 챙겨놔. 부동산 건도 있으니까. 네. 태주가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나는 거실에 서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30분. 이제 시작이야.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D-Day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통장 정리 완료. 부동산 명의 85% 이전 완료. 증거자료 백업 완료. 비행기표 완료. 스위스 계좌 개설 완료. 마네킹 준비 완료. 강 의사 협조 확보 완료. 장례업자의 사장 매수 완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캐리어. 옷 몇 벌, 중요한 서류들, 현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실로 가서 마네킹을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것. 내 옷을 입혔어요.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었죠. 멀리서 보면 사람 같았습니다. 특히 어두우면 더욱.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10년을 산 집. 하지만 한 번도 내 집처럼 느껴진 적 없었던 곳. 안녕, 서연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과도 작별하는 거였어요. 이제 나는 다시 한지수가 될 겁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김 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놨어요. 사모님, 공항으로 가주세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저택이 멀어지는 걸 봤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태주는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항상 켜져 있었는데. 어디 갔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거실, 서재. 서연이 보이지 않았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왜 자고 있어? 저녁은? 다가가서 이불을 살짝 들쳤습니다. 야, 일어나.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숨소리가 안 들렸어요. 서연아. 이불을 완전히 걷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서연아, 정신 차려. 흔들어 봤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안 뛰었어요. 죽었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행동은 119 신고가 아니었어요. 잠깐. 경찰이 오면 조사를 할 텐데.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비자금 장부를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있네. 안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서연이 죽었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10년 동안 짐이었던 아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여자. 그녀가 사라지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보험금도 있었어요. 서연 명의로 가입한 사망보험. 3억. 그래,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계산적으로. 태주는 주치의인 강 의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집으로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내가 죽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금 119는 부르셨어요? 아니요. 선생님이 먼저 확인해 주셨으면 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30분 뒤 강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침실로 안내했어요. 강 의사는 침대에 누운 서연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네킹이라는 것을. 지수 사모님과 약속했던 날이라는 것을.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사망진단서 써주실 수 있으세요? 강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3억의 빚을 갚아준 은인이었어요. 그리고 지수 사모님이 당한 학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강 의사는 가방에서 사망진단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사망자 박서현 한지수. 사망시각 2024년 3월 15일 오후 3시경 추정. 사인 급성 심근경색. 서명을 했습니다. 인감을 찍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강 의사는 떠났습니다. 태주는 사망진단서를 들고 생각했어요. 이제 장례만 치르면 돼. 지인 장례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사장. 사채 빚에 허덕이던 사람이었죠. 여보세요, 이 사장님? 네, 태주 씨.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아내가 죽었어요. 네. 언제요? 오늘 오후에요. 그런데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빨리 화장까지 끝내고 싶습니다. 돈은 두둑히 드릴게요. 2천만 원. 이 사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사실 그도 지수가 미리 접촉한 사람이었어요. 일주일 전 지수가 그의 사채 빚 5천만 원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대가로 남편이 연락하면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 뒤, 이 사장이 태주 집에 왔습니다. 사장님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침실로 안내했어요. 마네킹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장은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럼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마네킹을 관에 넣었습니다. 태주는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끝이야. 자유로워지는 거야. 이 사장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태주를 봤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공모가 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공모한 건 이 사장과 지수였습니다. 장례식은 언제 하시겠어요? 최대한 빨리요. 내일 당장. 알겠습니다. 장례식장. 작은 규모였습니다. 태주는 일부러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조용히 가길 원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조사받기 싫었던 거죠. 빈소에 태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몇몇 지인들이 조문을 왔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어. 이제 자유야. 휴대폰을 몰래 꺼냈습니다. 내 연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일 끝났어.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자. 하와이 어때? 1등석으로 예약할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오빠 최고 사랑해.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서연 없이, 짐 없이, 자유롭게.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밤이 됐습니다. 태주는 혼자 빈소에 앉아 있었어요. 관을 봤습니다. 잘 가, 서연아. 너 없으니까 좋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수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화장터. 태주는 서둘렀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서연이 영원히 사라지는 순간. 증거도 함께 사라지는 순간. 완벽한 범죄. 하지만 실제로 불타는 건 마네킹이었습니다. 플라스틱과 섬유. 사람이 아니었어요. 2시간 뒤, 제가 나왔습니다. 유골 수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처리해 주세요. 네. 보통은 유골을 모셔가는데 아내가 원했어요. 뿌려달라고. 알겠습니다. 태주는 화장터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지옥의 시작.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없으니 더 조용했죠. 좋아. 태주는 서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서연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옷들을 전부 넣었어요. 신발도 화장품도 액세서리도.
서연의 흔적을 모조리 지웠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집 안을 둘러봤어요. 2층 저택, 15억짜리 집. 이제 혼자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내 왕국이 완성됐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나야. 다 끝났어. 정말? 이제 자유로워진 거야? 응. 우리 이제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오빠 사랑해. 나도. 다음 주 하와이 가자. 돈 걱정 말고. 와, 진짜? 그럼. 내가 돈 많잖아. 서연이 보험금도 3억 들어올 거고.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서연 없는 인생. 하지만 그 행복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태주는 보험사에 갔습니다. 서연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러. 안녕하세요. 아내 사망보험금 청구하러 왔습니다. 네, 서류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10분쯤 지났을까.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태주 씨 맞으시죠? 네. 저희가 확인한 결과요.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인 명의로 된 대출 연대보증이 여러 건 있으시던데요. 네. 무슨 대출요? 태주 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인이 사망하셨으니 이제 태주 씨가 갚으셔야 해요. 말도 안 돼요. 전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여기 서류 보시겠어요? 서류를 넘겼습니다. 태주는 확인했어요. 자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인감도 찍혀 있었고요. 이게 언제? 3년 전부터 여러 건이 있네요. 총액이.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억입니다. 뭐? 보험금 3억으로는 택도 없고요. 나머지 12억은 태주 씨가 갚으셔야 합니다. 말도 안 돼. 전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서명과 인감이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해요. 태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현. 서현이 한 거였어요. 안 돼.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뒤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서류, 통장 사본.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게 강남 오피스텔 2채. 명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현. 아니, 한지수 명의로. 언제 이렇게.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태주 자신이 서현 명의로 바꾸라고 지시했었어요. 탈세를 위해. 세금 아끼려면 내 명의로 올려야 해. 어차피 내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말하며 서류에 사인하라고 시켰죠. 서연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아니, 따르는 척했어요. 법인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3억이 있었는데.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1년 전부터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됐네요. 어디로요? 해외 계좌들입니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조세 피난처였습니다. 돈을 추적할 수 없는 곳. 누가 이체했어요? 법인 대표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서현 씨. 뭐? 태주 씨께서 서현 씨를 대표이사로 등록하셨잖아요. 3년 전에. 그건 명의만. 하지만 법적으로는 서현 씨가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자금 이체가 가능했던 거죠. 태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겁니다. 탈세를 위해 서현 명의를 이용했고, 서현은 그걸 역이용했어요. 합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이럴 수가.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주는 문을 열었어요.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험악한 인상이었어요. 누구세요? 박태주 씨 맞으시죠? 네. 무슨 일이신데요? 저희 돈 받으러 왔습니다. 돈? 모르세요? 박 씨 연대보증 서신 분명히 받으셨을 텐데. 무슨 소리예요?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가요. 누가 들어오래요? 우리 나갈 사람들 아닙니다. 10억 받아가야 하는데. 10억? 네. 연대보증 금액이요. 부인이 빌린 돈. 부인이 죽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연대보증인인 박 씨가 갚으셔야죠. 남자들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집 좋네요. 이거 팔면 되겠는데? 이건 제 집이에요. 등기부 확인했는데 명의가 한지수 씨로 되어 있던데요. 뭐? 태주는 황급히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집 명의가 바뀌어 있었어요. 한지수. 서연의 본명. 이럴 수가. 언제? 어떻게?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석 달 전 서연이 서류를 가져왔었어요. 여보,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법인 서류예요. 태주는 대충 보고 사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법인 서류가 아니었어요. 진명의 이전 서류였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 돈 받아야 합니다. 못 받으면 남자 중 하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시간을 좀. 일주일 드리죠. 그때까지 10억 준비하세요.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태주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연이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례까지 치르셨잖아요.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태주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숨기고요. 부검을 요청하세요. 부검? 네. 시신이 정말 부인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화장했는데요. 그럼 DNA 검사라도. 제로 만들어서 어렵겠네요. 장례업자를 찾아야겠어요. 태주는 이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폐업. 문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사장이 잠적한 겁니다. 2천만 원 받고 사라진 거였어요. 이것도 계획이었나? 모든 게 서현. 아니, 지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네킹을 관에 넣고 매수한 의사가 가짜 사망진단서를 쓰고 매수한 장례업자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태주가 증거를 없애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사라진 것. 지수.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태주의 돈을 가지고. 찾아야 해. 지수만 찾으면 다 해결돼.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지수를 찾아서 협박하면 된다고.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 태주야. 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전화로는 곤란하고. 직접 만나서. 싫어. 왜? 우리 사이 아니었어? 그건 내가 돈 있을 때 얘기지. 뭐? 나 소문 다 들었어. 내가 빚쟁이 됐다며. 수진아, 그건 오해야. 곧 해결할 거야. 지수만 찾으면. 지수, 내 죽은 마누라. 지수가 살아있어. 내 돈 가지고 도망갔어. 미쳤구나, 너. 진짜야. 믿어줘. 안 믿어. 그리고 이제 안 만날 거야. 수진아, 사실대로 말할게. 난 내 돈이 좋았던 거야. 너 자체는 별로였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그리고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같은 건 나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나. 그 말. 태주가 지수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반복해서 했던 말. 너 같은 건 나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나. 똑같은 말을 돌려받은 겁니다. 수진아, 제발 연락하지 마. 전화번호 바꿀 거야. 그리고 혹시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니까.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사랑도 미래도. 지수. 한지수. 이를 갈았습니다. 찾아낼 거야. 반드시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어떻게? 단서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저택은 압류당했습니다. 정확히는 한지수 명의였기 때문에 태주가 쫓겨난 거였죠. 차도 빼앗겼고요.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돈 없으면 몸으로 갚아야죠. 시간 좀 더 주세요. 제발. 안 돼요. 이미 한 달 넘게 기다렸어요. 태주는 맞았습니다. 빚쟁이들에게.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병원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망쳤습니다. 고시원으로. 작은 방. 화장실도 공동. 10년 전 지수를 만나기 전 살던 곳보다 못한 곳이었어요. 이럴 수가. 전기도 끊겼습니다. 수도도 곧 끊길 예정이었어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 반드시 찾아낼 거야.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 왔습니다. 택배. 누가 보낸 걸까?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상자를 건넸어요. 여기 사인하세요. 사인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봤어요. 한지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태주에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들 기억하시나요? 이제 돌려드릴 시간이에요. USB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곧 영상통화할 거예요. 한지수. 영상통화. 태주는 PC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1,000원으로 컴퓨터를 켰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증거자료. 폴더 안에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동영상 파일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거실이 보였습니다. 태주가 지수에게 소리치는 모습이었어요. 넌 왜 이렇게 멍청해? 죄송해요. 다른 여자들은 다 잘하던데. CCTV로 촬영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 태주가 지수를 때리는 장면. 이것도 못해? 따귀를 때리는 소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년치 학대 영상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재산 이전 내역. 태주명의 부동산, 통장, 법인. 모든 게 어떻게 한지수 쪽으로 넘어갔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서류별로. 미쳤어. 완전히 계획적이었어. 마지막 폴더. 출국 기록. 스위스행 편도 티켓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탑승일 3월 15일. 탑승자 한지수. 3월 15일. 지수가 마지막으로 아침을 차려준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태주가 출근한 후 지수는 공항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떠났어요. 태주의 돈을 가지고. 120억. 이 여자가. USB에 마지막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재생하세요.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해변이 보였어요.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태주가 아는 지수가 아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밝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칵테일을 들고. 안녕하세요, 태주 씨. 지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존댓말도 아니고 여보도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셨죠? 제가 살아있어서. 태주는 화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 연기하느라. 연기. 네. 바보인 척, 무능한 척, 겁먹은 척. 진짜 힘들었어요. 지수가 칵테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척하느라. 오스카상 받을 만했죠? 이 미친. 그래서 당신 명의를 다 써버렸어요. 당신이 먼저 제 이름을 이용했잖아요. 탈세 때문에. 화면 속 지수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세금 아끼려고 제 명의로 법인 만들고 부동산 등기하고 통장 개설하고 전부 당신이 시킨 거예요. 그건 덕분에 합법적으로 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변호사한테 확인받았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 그것도 제가 한 거예요. 당신 인감이랑 서명 흉내 내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3년 동안 연습했어요. 지수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태주의 서명 연습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5억 빚은 당신이 갚으셔야 해요. 법적 연대보증인이니까. 이 악마 같은. 악마는 당신이에요, 태주 씨.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국물 온도 재면서 떨었던 거 기억해요? 조금만 미지근해도 뒤집었을까봐. 화장실 청소가 완벽하지 않으면 맞을까봐. 친구 만나겠다고 하면 너 그 몰골로 나가면 사람들이 비웃어라며 가스라이팅 했죠. 태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나 아니면 아무도 너 안 만나라고 하셨죠? 그 말 수진 씨한테 들으니까 기분 어때요? 태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당신이 바람 피운 것도 김 기사님이 다 보고해줬거든요. 김 기사? 네. 제 편이었어요. 당신이 부당하게 해고하려 했을 때 제가 막아줬거든요. 그때부터 저한테 정보를 줬어요.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태주와 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죠. 아, 근데 저 죽었으니까 이혼은 필요 없네요. 지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참, 장례식 어땠어요? 마네킹 예쁘게 차려입혔어요. 제 옷 입히고. 미친. 화장도 잘하셨죠? 강 의사 선생님이 사망진단서도 완벽하게 써주시고. 이 사장님도 빨리 처리해 주시고. 뭐? 다 제 편이었어요. 강 의사는 제가 도박빚 3억 갚아줬거든요. 이 사장님은 사채 빚 5천만 원. 당신이 준 2천만 원보다 훨씬 많았죠. 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증거도 없으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셨죠?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USB에 다 있어요. 10년치 학대 증거. 당신이 저를 때리고 욕하고 가스라이팅한 모든 것. CCTV로 다 녹화했어요. 당신이 감시용으로 설치한 거였는데 제가 역이용한 거죠. 이걸 어디다 쓸 거야? 경찰에 제출했어요. 어제요. 태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가정폭력, 횡령, 탈세로 곧 구속되실 거예요. 영장 나왔대요. 안 돼. 걱정 마세요. 교도소에서도 밥은 나올 테니까. 국물 온도 신경 안 써도 되고 CCTV 감시도 없고. 오히려 당신한테 맞는 곳일지도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할게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당신 돈으로.
지수. 아, 그리고 당신이 저를 찾으려고 애쓰는 거 알아요. 하지만 불가능해요. 전 이제 한지수예요. 서연은 당신이 화장했잖아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전세 삶을 살 거예요. 자유롭게. 아무도 절 잡을 수 없어요. 지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안녕히 못 계시겠네요. 교도소에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태주는 화면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PC방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주 씨 맞습니까? 경찰이었습니다. 박태주 씨 체포하겠습니다. 뭐, 가정폭력 횡령, 탈세, 그리고 시신 유기방조 혐의입니다. 시신 유기방조. 가짜 사망진단서를 받아 장례를 치르고 마네킹을 화장한 혐의입니다. 부인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조하신 거죠. 저는 몰랐어요.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변명은 조사받으면서 하시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PC방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야? 맞아. 부인 학대한 놈. 와, 진짜 쓰레기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박태주 씨, 부인을 10년간 학대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증거가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10년치 영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인정합니다. 횡령과 탈세도? 그건 사업하다 보면.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인정합니다. 시신 유기방조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 죽은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사망진단서가 가짜였고 화장한 건 마네킹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주 씨는 급하게 화장을 진행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비자금 들킬까봐 보험금 타려고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박태주.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으며 가짜 장례를 통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는 매우 악질적이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배우자를 일상적으로 모욕하고 외출을 금지하며 자존감을 파괴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8년.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탕. 모든 게 끝났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차가운 바닥. 이곳이 앞으로 8년간 살 곳이었습니다. 창문 밖을 봤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지수. 그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같은 시각. 스위스 취리히. 한 여자가 호수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수. 진짜 이름을 되찾은 여자.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유창한 영어로 주문했습니다. 10년 동안 몰래 배운 언어였어요. 태주 몰래. 온라인 강의로. 새벽마다 이어폰 끼고 공부했었죠. 커피가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취리히의 거리.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호숫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진짜로. 완벽하게. 이게 인생이구나.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유로 얻은 행복. 존중받는 삶.
스스로 선택하는 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 호수가 보이는 곳. 감시 카메라도 없었고, 문 열고 들어와 소리칠 사람도 없었습니다. 국물 온도를 재지 않아도 됐고, 허락받지 않아도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의 완벽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교도소 독방에 갇힌 태주를 남겨두고, 그가 나에게 만들어준 지옥을 그에게 돌려주고, 나는 날아올랐습니다. 새 장을 박차고, 하늘 높이, 자유롭게.